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의 김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요, 제가 그 상담하면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는 한 50%는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왜 오르지 않죠? 라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적표를 쭉 보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면, 자기가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열심히 공부했다요, 특정 과목이 한번 쫙 올라준다든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성적 반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학생들을 보면요, 꾸준하게 하락을 하거나 꾸준하게 항상 그 낮은 성적을 유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저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솔직히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유를 하나씩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애들은 일단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절실함이 없어요. 뭐 이걸 해갖고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겠다, 이게 나한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난 최선을 다해, 이런 마음 거의 없습니다. 성적에 저조한 애들의 특징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은요, 정말 뛰어난 연기자입니다. 하는 척은 진짜 잘해요. 그러면서 온갖 죽는 소리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뭐 이제 좀 의심나거나 뭔가 조언을 하려면 하는 말 있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그만해. 특히 이 말 하죠? 엄마가 뭘 알아. 이쯤 가면요, 이거 많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갖 스트레스를, 세상의 스트레스를 다 받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요, 이거 거의 한 90% 연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지, 돈과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 부모님이 너한테 1년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요, 정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500만 원 얘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안 먹고 그 다음에 안 입니?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정말로 상상 초월의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부모님들이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돈은 그저 나오는 줄 알고요, 심지어 사회 환원료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서 벌어온 돈이 있으면 사회로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돈을 뿌려주겠다, 기부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대한 잔소리만 안 되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절실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학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원은 아예 생각 없이 다니거나 친목동으로 다니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학원들을 좀 조사를 해보면요, 뭐 학군지 지역의 학생들은 조금 다르죠. 대부분 뭐 경기도권, 그 다음에 지방권을 많이 보면요, 일단 숙제를 안 내주는 학원들 애들이 선호를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를 시키지 않는 학원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내 공부하기 바쁘다, 나만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학원을 다니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니,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해준 걸 하겠다는데 학원에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하면 되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잔소리를 하거나 약간이라도 무섭게 하면은요, 멘탈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다녔다는 얘기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하고 싶은 겁니다. 일종의 그 위안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또한 핑계를 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하지 않는 쓴소리는 절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 저 같은 경우 이런 얘기합니다. 자, 스마트폰 보지 말아라, 인강 최소해라, 태블릿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백색 수업이 필요하다, 나는 음악을 들어야지 공부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스스로의 변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서 학원을 생각 없이 다닌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는데요, 공부를 인강 위주로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인강은 보조수단입니다. 저는 솔직히 인강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이 있습니다. 이유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이거를 애들이 현명하게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은 보통 인강을 위주로 공부하는 애들 특징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강이 재미를 버릴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느낌은 꼭 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사실 이거 솔직히 효과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요, 절실함에서 매달려서 필요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생각 없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인강을 받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 특히 그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게 쭉 차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인강 받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많이 믿으시죠. 우리 애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그냥 잔소리 안 합니다. 그게 애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강을 신청하면요, 필기를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분명히 선생님들도 설명을 하면서 그 화면에 띄웁니다. 하지만 본인이 손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세들이 이겁니다.
턱을 대고 팔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자세를 하고 해서 인강을 보는 학생들이요, 공부를 사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아마 공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공부는 음악과 함께 한다 하는 학생들 맞습니다. 원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단순 노동을 할 때는요, 또는 육체 노동을 할 때는 음악을 필요로 한답니다. 음악을 들어야지만 좀 더 효율성이 높답니다. 단 고도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할 때는요, 절대로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단순 계산 문제만 계속 주구장창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그러면 그러죠. 단순 계산 문제를 풀 때 즐겁게 해서 음악을 한다, 음악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4점짜리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맨날 똑같은 상태에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틀린 문제 절대 안 봅니다. 이거 진짜 특징이에요. 오답 정리는요, 일단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지를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버려버린다. 성적표 쓰레기통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 성적표를 보내달는데 모의고사 성적표가 없대요.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지 자기가 풀었던 거 한번 갖고 와봐라 그러면요, 시험지 자체가 이미 다 버렸는데 어떡하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전자기기가 없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이 핑계 진짜 많이 되거든요. 항상 공부하는 동안에 손 오른쪽, 보통 위에 오른손잡이 되면 아닐까요? 스마트폰에 태블릿 PC가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사실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다 보면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울리는 순간 바로 집중이 끊기면서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빨리 타자를 쳐요. 그런 다음에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 했는지 잠깐 까먹으니까 다른 곳을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평균 사용량은요 10.1시간입니다. 주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큰 오산이세요. 어머니들, 그럼 빨리 이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주중 아닙니다. 1일 사용량입니다. 물론 학업 외 사용량은 정부에서 조사한 걸로는 4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학업 외가 아닌 인강이라든지 또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들이 그만큼의 시간을 더 붓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대부분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화면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또 이제 스마트폰인 태블릿을 쓰면서 거기 위에다가 문제를 푸는 애들이 좀 많아졌어요. 태블릿이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가 좀 편하죠. 파일 정리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하이라이트를 긋는다든지 그 다음 요약하기가 상당히 편한 건 맞습니다. 정리가 상당히 용이하죠. 그런데 문제는 시험은 종이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볼 때와 종이로 볼 때는요, 놓치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확실히 종이로 봐야지만 놓치지 않는 것들이 많아져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가 편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또 효율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나쁜 게 아닌데 효율성만 강조하는 애들은요, 일단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이거 아마 어머니들 되게 공감하실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굳은 신념이 있어요. 아이들은 솔직히 입시제도 잘 모르죠. 공부하는 방법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자기들의 인생과 직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는지 굳은 신념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 간섭하지 마, 선생님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고 싶은 정보만 찾아들여요. 특히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1, 2학년 내신 망치고 나면 2학년 내신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논술, 그 다음에 학종, 이것만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논술 경쟁률을 찾아보지도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요. 100대1이라고 얘기하면요, 갑자기 눈이 휘둥기질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나올 리가 있나? 많이 나오죠. 100대1. 뭐 600대1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인생 한방 그거 노리고 있습니다. 로또 한 600장 갖고 있으면 로또 1등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유는요, 자기가 찾고 싶은 정보만 찾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학생일수록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이유를 왠가 생각해보면요, 결국 똑같습니다. 앞에 했던 얘기예요. 잔소리 듣는 게 싫습니다.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롭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신념을 가진 학생들이요,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요, 우리 아이가 여기서 몇 가지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어머니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크게 7가지로 나눠 드렸는데요, 이 7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면은 좀 고치기 쉽습니다. 두세 개 정도면은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5개 이상이다 그러면요, 지금 빨리 뜯어 고치지 않으시면요, 어머니들은 시간과 돈을 쓰시고 나오는 결과는요, 정말 처참한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왜 도대체 공부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요, 학생들은 연기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믿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거는요, 행운이 깃든 아이들이에요.
잘하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성향이 좋은 아이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아이의 말을 믿지만 마시고요. 의심을 하면서 서로 논의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입시를 수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프리클래스의 김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